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교에서의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월 말인데 곧 새학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곧 대학에 입학을 해서 가슴에 큰 꿈을 품고 재미있는 공부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대학교에서의 공부 방식이 근본적으로 기존의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많은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생활을 해 나가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야 무의식적으로 잘 터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콕 꼬집어서 잘 말 안 해주면 잘 이해를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3월 2일인가에서 첫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공책을 딱 꺼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쓰던 국어 공책, 즉 뭐냐면 가로 세로로 딱 줄이 그어져 가지고 한 칸마다 한 자씩 쓰는 그 공책을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바로 그 공책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3학년 때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공책을 꺼내놓고 다른 친구들을 쭉 둘러보니까 전부 다 세로 칸은 없이 가로로 줄만 있는 그 공책을 꺼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조금 창피해서 설며시 공책을 좀 숨겼던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와 대학교부터의 공부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안 들으시면 저와 같은 실수를 대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 고등학교 때까지는 확립된 이미 많은 지식들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주된 목표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확립해 놓은 지식을 내가 충분히 습득을 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고, 즉 다른 사람이 만든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내가 열심히 습득을 해서 공부를 했다. 왜 그걸 하겠습니까? 만약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는 나도 그런 새로운 지식을, 더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창조를 하고 발견을 해서 집어넣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지식들을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은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하죠. 그래서 더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개선을 시키고 누가 개선을 시키냐? 원칙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 대학생 때부터 그걸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니라 교수가 가르치는데, 교수는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불완전한 지식을 같이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물론 더 경험도 많고 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끌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하는 일은 선배가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사의 역할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것을 알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누군가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발견을 하고 내가 새로운 추측을 하고 내가 새로운 논리로 새로운 지식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대학교 공부의 핵심이다. 근본 이념이 그렇고 근본 원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해 못 따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 개념, 이념, 원리가 그렇다는 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할 텐데,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제 시간표를 짜면서 고등학교 때처럼 학원 시간표처럼 각 수업들마다 사이에 빈 시간을 안 만들고 전부 수업들로 채웠어요. 대학교 시간표는 빈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로 채웠냐?
학점을 안 받고 그냥 청강을 하는,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그냥 들어보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 강의 저 강의를 마구 들은 거죠. 그러다가 1학년 2학기부터 그것이 줄다가 2학년 때부터는 그거를 완전히 안 하고 수강 한 과목들만 주로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본의 아니게 도서관에 앉아서 제가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제 생각을 쓰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의 경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조금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갔는데 다른 교수님들이나 대학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책들이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점을 강조를 하자면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것은 그것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모든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참조를 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이공계 쪽으로 하면 이게 사실상은 거의 뭐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다 받아 적고 따라가기에 바쁜 상황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근본 개념은 그렇다. 근본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내보고, 이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괜찮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면 그런 점에서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교수님한테서 모든 것을 다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를 받아 적는 그런 공부는 참 돈 아까운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 등록금을 굉장히 비싸게 내는데 그 비싼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냐면 각 분야에서 가장 앞선 사람을 교수로 데려다 놓고 그 교수에게 조언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놓는 것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도서관이 훌륭해야 된다라고 세계적인 대학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해볼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도서관을 갔는데 인기 있는 뭐 자기 개발서들만 많은 그런 도서관이더라. 이 돈 아까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적인 어떤 경쟁을 하고 지적인 실험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면서 같이 실험을 하고 그래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역시 대학이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적 시설입니다. 인적 시설은 동료가 중요하고 교수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놓여 있으면 멱살 잡고 끌려가듯이 똑똑해지고요. 멍청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멱살 잡고 끌려가듯이 자기가 멍청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학에서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잘 활용하려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관심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더 쉽게 발전을 합니다. 전공 교수님, 전공과 선후배들, 친구들이 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뭐 잡담을 조금 넘겨 들으시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대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수님들의 강의와 친구들과의 토론을 활용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질문을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물어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이 대학 공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안 가지고 들어가시면 비싼 대학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조건이 안 좋다, 소홀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를 하셔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